여러분 Today we'll be 안녕하세요. 어느 discussing the 날 latest 문득 trends 거울 in 앞에선 sustainable 자신을 technology 바라보며 and their impact 예전보다 on 머리숱이 global 줄어든 것 markets. 같은 생각이 들었던 적 Today we'll be 있으신가요? discussing the 평소와 latest trends in 다름없이 머리를 sustainable 감고 technology 말렸을 and their 뿐인데 impact on global 배수구에 쌓인 markets.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오고 빗질할 때마다 떨어지는 가닥들이 괜히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민감해진 걸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잘못된 걸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심지어 감으면 감을수록 더 빠지는 것 같아. 차라리 안 감는 게 나은 거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게 되지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어느 순간부터 한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혹시 머리를 잘못 감고 있는 걸까?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머리 감는 습관의 함정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탈모의 위험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0살의 모발 이식 전문의 강준석입니다. 지난 25년간 수많은 탈모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 병원에는 매일같이 같은 고민을 안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전 이제 포기했어요. 아버지도 대머리셨고, 저도 결국 그렇게 될 운명인 것 같아요.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하고 우울해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두려워요. 그분들의 말씀 저는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머리 감고 나서 느끼는 그 불안한 감정, 그건 결코 봉호동도 결국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깨끗하게 감는 방법이 오히려 머리카락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감을 때 오히려 모근을 약화시키는 습관을 무심코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 25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집에 이미 있는 단 2가지 재료만으로 한 달 안에 머리카락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방송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언젠가 거울 앞에서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머리숱을 지켜주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저녁에 머리를 감고 나서 자리에 누웠는데 머리카락이 빗자루처럼 부석부석하고 뻣뻣하게 느껴지는 그 불쾌한 느낌. 분명히 깨끗하게 감았는데 오히려 더 건조해지고 거칠어졌다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 얼마나 빠질까 불안해 잠 못 이루는 밤. 그 마음,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5년간 매일같이 환자들에게 들었던 바로 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감고 나면 더 빠진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그저 일시적인 느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감은 날이 더 부석해요. 차라리 안 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처음엔 그저 기분 탓일 거라 넘겼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500명의 환자들이 머리를 감는 습관을 6개월 동안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머리를 감는 사람들은 올바른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보다 머리카락이 무려 3배나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3배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 모두 자신이 깨끗하게 잘 감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가장 흔한 첫 번째 실수는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를 두고 모공을 열어 약한 모근을 자극해 탈모를 촉진시킵니다. 이는 마치 꽃밭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샴푸를 직접 두피에 짜는 것입니다.
거품을 많이 내면 더 청결할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거품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계면활성제가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두피에 닿으면 화학적 자극이 커져 피부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특히 민감성 두피에는 일종의 화상과 같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손톱으로 두피를 긁으며 감는 습관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시원함을 줄지 몰라도 두피에는 날카로운 칼로 긁는 것 같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로 세균이 침투하고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모근이 점점 옅어지고 맙니다. 특히 중년 이후 두피는 더 얇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런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3살의 한 어르신은 평생 손톱으로 두피를 긁으며 머리를 감아오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두피는 상처와 붉은 염증으로 가득했고 정수리 부분은 이미 눈에 띄게 비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머리를 깨끗하게 감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눈물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잘못된 습관을 더 이상 아무도 반복하지 않도록 반드시 바른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머리 감기 방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을 되살리는 생명의 지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품을 내고 강하게 비비고 깨끗이 헹구면 된다고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알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야 할 진짜 방법이 시작됩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병원에서 한 분이 울면서 꺼낸 말이었습니다. 65살 남성분이었고 가족 사진을 조심스럽게 보여주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 전에는 이렇게 머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손자가 저한테 할아버지 머리 왜 이래요? 라고 묻습니다. 부끄러워서 가족 모임도 피하고 있어요. 그분의 눈물은 단지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삶의 질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잘못되어 왔다는 것, 머리를 감는다는 표현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요. 정확하게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 피부를 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제가 처음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0년 전 일본에서 살해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나이답지 않게 풍성한 머리숱을 자랑하고 있었지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비결을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거예요. 마치 밭에서 자란 벼와 같지요. 벼는 아무리 닦아도 더 잘 자지 않아요. 잘 자게 하려면 논을 잘 가꿔야 하잖아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피부 바로 그 논을 잘 가꿔야 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금껏 배워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입니다. 한번 손상된 머리카락은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트리트먼트를 아무리 해도 본래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 피부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조직이며 새로운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건강해야 튼튼하고 윤기 있는 머리카락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실수를 반복하고 있나요? 지금 머리카락은 열심히 문지르며 관리하면서 정작 살아있는 머리 피부는 그저 거품만 지나치게 바르고 방치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건 마치 나뭇잎만 물을 뿌리고 뿌리는 그대로 말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꽃에만 관심을 두고 그 꽃이 자라는 흙을 말라가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환자들에게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머리카락을 감지 마세요. 머리 피부를 감으세요. 그렇게 습관을 바꾼 환자들 중 한 달 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60살의 한 할머니가 병원에 오시자마자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머리 좀 보세요.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그녀의 머리 피부는 건강한 분홍빛을 띠고 있었고 가느다란 솜털 같은 새로운 머리카락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머리카락만 감아왔던 자신의 습관을 처음으로 돌아보며 감탄했습니다. 머리 피부를 감으니까 이렇게까지 다르네요. 진짜 10살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이건 머리 감는 습관을 바꾼 뒤 제게 웃으며 말씀하신 환자분의 생생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60살 가까운 남성 환자분은 어느 날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빠, 머리에 뭐 하셨어요? 머리카락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 말은 무려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꼭 기억해 주세요. 샴푸는 머리카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머리 피부를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머리카락에 바른다 해도 두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머리카락은 결코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머리 피부를 살리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의 머리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커피를 머리에 뿌린다고요. 마시는 것도 아닌데 진짜 효과가 있어요. 68살의 한 할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빤히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 역시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하늘이 내린 탈모 치료제라고요. 이 놀라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5년 전 독일의 한 국제학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백발의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그 성분이 탈모를 절반 가까이 줄입니다. 순간 학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가 공개한 연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탈모 환자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6개월간 실험을 진행했는데 커피를 바른 그룹에서는 머리카락이 거의 2배 가까이 더 많이 자랐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학회가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그 교수님을 찾아가 여쭤봤습니다. 정말인가요? 커피가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게요. 그러자 교수님은 조용히 현미경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커피를 바른 모낭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살아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커피가 두피에 하는 작용은 단 3가지이지만 그 효과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첫째, 혈관을 확장시켜 더 많은 영양분이 모근으로 공급되게 합니다. 둘째, 세포의 활동을 자극해 모낭을 더 활발하게 만듭니다. 셋째, 탈모를 유발하는 특정 호르몬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원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커피 바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30명 중 무려 27명에게서 확실한 호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62살의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정수리가 비어 10년 넘게 고민해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모자 없이는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신다며 병원에 오셨던 그분이 3개월 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모자를 쓰지 않고 당당히 들어오신 그분은 밝은 얼굴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수리 좀 보세요. 까맣게 채워졌어요. 아내가 저한테 머리에 뭐 심었냐고 물어봤어요. 10년 만에 모자 없이 외출해 봤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 모습을 본 저 역시 가슴이 뜨겁게 벅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커피가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 커피는 두피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줍니다. 두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얽혀 있는데 이 혈관들이 넓어지면 영양분이 훨씬 더 원활하게 모근까지 전달됩니다. 좁은 시골길을 넓은 고속도로로 바꾸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커피는 세포에 활력을 줍니다. 머리뿌리는 머리카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커피는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듯 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셋째, 커피는 탈모를 일으키는 나쁜 호르몬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정 효소가 모근을 약하게 만들고 머리카락의 성장 주기를 망가뜨리는데
커피 속 카페인이 이 효소의 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커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필요한 건 진한 블랙커피와 빈 스프레이 통입니다. 설탕이나 크림이 들어간 커피는 절대 안 됩니다. 순수한 블랙커피만 사용하세요. 만드는 법은 진하게 우려낸 블랙커피를 완전히 식힌 후 스프레이통에 담습니다. 사용 방법은 머리를 감기 약 15분 전에 두피에 고루 뿌리고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줍니다. 15분 후 평소처럼 샴푸로 머리를 감아 헹구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뜨거운 커피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두피에 상처가 있을 경우는 피해야 하며 하루에 한 번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가장 놀라운 장점은 뭔지 아시나요? 거의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싼 탈모약도 고가의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던 그 커피 한 잔으로 탈모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질문이 이어집니다. 선생님, 두피만 관리하면 머리카락은 어떻게 하나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머리카락을 보호하고 윤기 있게 지키는 또 다른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도 함께 다룰 겁니다. 선생님,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더 기름져 보이지 않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제 곧 드릴게요. 제가 그 답을 찾은 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7년 전 인도에서 목격한 장면은 제 머릿속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곳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5살의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의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올 만큼 길고 햇빛을 받아 반짝일 정도로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비결을 여쭈었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코코넛 기름을 발랐어요. 제 어머니도 할머니도 그랬죠. 처음엔 그저 옛 습관으로 여겼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뒤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샴푸로 머리를 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샴푸의 강한 세정력이 머리카락의 보호막을 벗겨냅니다. 이 보호막은 머리카락을 감싸 외부 자극과 건조로부터 지켜주는 천연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막이 벗겨지면 머리카락은 부석부석해지고 쉽게 끊어지며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더 큽니다. 젊었을 때는 두피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피지와 유분이 이 보호막 역할을 해주지만 나이가 들면 유분 분비가 줄어들어 머리카락은 맨살처럼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이 상태에서 드라이기를 사용하거나 고온의 스타일링을 반복하면 손상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병원에서 이런 분을 실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60살의 한 아주머니는 파마와 염색을 자주 하셨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머리카락이 빠져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리 감는 게 무서워졌어요. 감고 나면 오히려 더 상한 것 같아서요. 저는 그분께 기름을 바르는 방법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병원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제 머리 좀 만져보세요. 20살 때 머리결 같아요. 딸이 엄마 머리를 보고 깜짝 놀라며 엄마 머리에 뭐 했어? 라고 묻더라니까요. 실제로 그분의 머리카락은 비단처럼 부드럽고 윤기 있었으며 빠지는 양도 현저히 줄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름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첫째, 기름은 머리카락의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기름이 모발을 얇게 감싸주어 샴푸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지켜주는 일종의 천연 가본 역할을 합니다. 둘째, 기름은 수분을 지켜줍니다. 머리카락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어 마치 비닐하우스 속 채소처럼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게 돕습니다. 셋째, 기름은 영양을 공급합니다. 기름 속에 포함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상한 머리카락을 회복시키고 손상된 모발의 탄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제가 실제로 추천드리는 기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각유, 즉 쌀겨에서 추출한 우리나라 전통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비타민 함량이 올리브유보다 3배나 많고 피부 친화력도 높아 두피와 모발에 가장 잘 맞는 자연 유래 오일로 손꼽힙니다. 게다가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죠. 두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입자가 작아 머리카락 속 깊이까지 침투할 수 있어 손상된 모발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항균 작용이 있어 두피의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추가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기름을 덜어 양손으로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머리카락의 중간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절대 머리 피부에는 바르지 마세요. 15분 뒤 평소처럼 샴푸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면 기름져 보일 수 있고 두피에 직접 바르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머리카락의 끝, 즉 가장 손상되기 쉬운 부분에 집중해 발라야 합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분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65살 한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파마한 것처럼 부드러워졌어요. 아내가 제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건 30년 만입니다. 60살 할머니는 소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머니 머리 비단 같아요 라고 해주었다며 그 말을 들은 날 저녁 기쁨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볼까요? 머리를 감기 전 15분 동안 머리 피부에는 커피 스프레이, 머리카락 끝에는 오일 바르기. 이 두 가지 습관만 실천하셔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머리 피부는 건강해지고 머리카락은 살아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준비를 해도 머리를 잘못 감으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2년 동안 연구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머리 감기 비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선생님, 전 평생 이렇게 감았는데요.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어줘야 깨끗해지는 거 아닌가요? 62살 할아버지께서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분의 두피를 보니 붉게 상처가 난 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까지 머리 피부를 칼로 긁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는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감으셔야 해요. 그렇게 습관을 바꾸신 할아버지는 3개월 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50년 만에 머리가 안 가려워요.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요. 머리 감기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제가 일본 병원에서 연수 중이던 시절 한 노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님은 머리 감는 법을 직접 시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 감기가 단순한 위생 행위가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듯 정성과 섬세함이 필요한 동작, 그것이 진짜 머리 감기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교수님은 이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머리숱이 풍성하고 윤기 넘치는 건강한 두피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도 그 지혜를 여러분께 하나하나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머리 감기의 모든 비밀을 8단계로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 온도의 비밀.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하게 씻겨준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 즉 청아 비슷한 온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목 안쪽에 물을 대봤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면 딱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찬물은 오염물질을 충분히 씻어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먼저 물로 충분히 헹구기. 샴푸를 바르기 전에 2분간 물로만 머리를 충분히 헹궈주세요. 이 단계에서 이미 먼지와 땀 표면의 커피나 오일 등이 상당 부분 씻겨나갑니다. 이 기본적인 세정만으로도 두피를 편안하게 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샴푸 거품은 손에서 만들기.
샴푸를 두피에 직접 짜는 것은 금물입니다.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덜고 물을 약간 섞어 충분히 거품을 낸 뒤에 두피에 바르세요. 이렇게 하면 계면 활성제의 자극을 줄이고 거품이 부드럽게 퍼지며 두피를 감습니다. 네 번째 지문으로 마사지하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손끝의 지문 부분으로만 두피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절대 손톱을 사용하지 마세요. 마사지 순서는 정해진 방향이 있습니다. 앞머리에서 정수리로, 옆머리에서 가운데로, 뒷머리에서는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각 부위를 10초씩 마사지합니다. 이 방식이 두피의 혈류를 개선하고 모근을 자극해 탈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머리카락은 거품으로만 관리. 머리카락은 따로 문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두피를 마사지하며 생긴 거품을 부드럽게 아래로 쓸어내리듯 흘려주세요. 머리카락끼리 비비면 엉키고 손상되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꼼꼼하게 헹구기. 샴푸 한 번에 2배 이상 충분히 헹구어야 합니다. 샴푸 성분이 남아있으면 두피에 염증이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귀 뒤, 목덜미, 정수리까지 놓치지 말고 샴푸 거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반복해 헹궈주세요. 일곱 번째, 린스는 머리카락에만.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절대 두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머리카락의 중간부터 끝부분까지만 바르고 1, 2분 뒤에 완전히 헹궈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피에 린스가 닿으면 모공을 막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헹구기. 마무리로 한 번 더 두피를 중심으로 깨끗이 헹궈주세요. 이때 미지근한 물에서 점점 시원한 물로 바꿔가며 마무리하면 두피의 모공이 수축되어 청결함과 함께 두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의 작은 습관 단 8단계만 정확히 실천해도 여러분의 두피와 머리카락은 서서히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머리 감는 순간이 단순한 씻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치유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머리 감기 방법을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이후 놀라운 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65살의 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제 머리를 만져보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카락이 굵어진 것 같다고요. 또 다른 68살 아주머니는 눈빛이 반짝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머리 가려움증과 비듬으로 고생했는데요. 이 방법으로 감기 시작하고는 그 가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머리 감기는 매일 반복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이면 머리카락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추천해 보세요. 단 한 달만 지나면 달라진 머리카락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5년간 병원에서 가장 안타깝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도 대머리셨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죠. 유전이니까 포기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탈모는 정말 유전이 전부일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탈모의 원인 중 유전은 단지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습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란성 쌍둥이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 중 한 명은 탈모가 있고 다른 한 명은 머리카락이 멀쩡한 경우가 흔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생활 습관과 두피 관리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에도 인상 깊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버지 형 심지어 동생까지 모두 대머리였지만 본인만 머리숱이 풍성했던 50살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제가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0살 때부터 머리 관리에 신경 썼어요. 주위에선 유난스럽다고 했지만 전 그냥 꾸준히 했습니다. 반대로 집안에 대머리가 단 한 명도 없는데도 본인만 탈모가 심각하게 진행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머리 감는 습관, 스트레스 관리, 식습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기억하고 계시죠? 머리 피부에 커피 스프레이 뿌리기, 머리카락 중간 끝에 오일 바르기 지문으로 두피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린스는 머리카락에만, 두피에는 절대 샴푸와 린스는 반드시 꼼꼼하게 헹구기.
이 5가지 습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탈모의 70%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머리카락이 이미 다 빠지고 난 뒤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땐 아무리 좋은 제품, 좋은 치료를 해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환자 중 가장 안타까운 분이 계십니다. 60살 할머니였는데 정수리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10년 전에만 왔어도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은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도 건강과 똑같습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부터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그래도 걱정이 남으신다면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병원의 문턱은 낮습니다.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더 편안하게 도와드릴 따뜻한 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이고 자신감이며 삶의 활력입니다. 거울 앞에서 주저앉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의 변화가 아주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탈모는 유전이 아닙니다. 탈모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습관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탈모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나눔이 큰 기쁨으로 되돌아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탈모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오히려 해가 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제가 전해드린 모든 내용은 건강한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병원 진료나 전문가 상담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체질이 다릅니다. 건강 상태도 제각기 다르고 반응 속도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금방 좋아질 수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들으신 내용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되 실제로 실천하실 때는 반드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해 주세요. 두피에 상처가 있거나 평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먼저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실천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단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진심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머리카락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 중 하나는 작은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머리 감는 단순한 일상이 단지 위생을 넘어 자존감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 예를 들어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커피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 같은 사소한 변화가 결국 우리의 자신감을 되살리고 거울 앞에서 미소 짓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60살 할머니가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모자 없이 당당히 외출한 환자의 눈물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은 단지 머리카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습관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동과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함께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만들어가요. 전에